안녕하세요. 효모사피엔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일 벨리너 킨델바이세와 독일 슈나이더 아벤티누스 아이스복을 비교 시음하겠습니다. MC조님은 독일 맥주 스타일 가운데 가장 도수 높은 맥주가 어떤 타입인지 아십니까? 네, 독일을 아이스복이라는 스타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이스복은 알코올 도수가 최소 9도에서 강한 제품은 17도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이스복은 독일어로 얼음을 뜻하는 아이스와 복 맥주가 결합한 합성어이며 맥주 스타일 명칭에 얼음이 있는 까닭은 제조 공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900년경 독일 쿨론바흐라는 지역의 양조장에서 물과 알코올의 어느 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한 것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이 얼려면 영하 114도에 도달해야 하지만 물은 0도에서부터 얼기 시작하기에 발효가 끝난 알코올이 담긴 맥주를 영하의 온도에 두면 물이 먼저 얼게 됩니다. 이때 얼어서 고체화돼 물을 걷어내게 되면 남겨진 알코올에는 부피에 비해 알코올의 함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방식을 영어로는 프리즈 디스틸레이션, 우리말로는 동결 정류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는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크론바흐 양조장의 견습생이 추운 겨울에 복맥주를 담은 통을 지하실에 내려놓은 것을 깜빡하였고 밖에서 눈에 덮여버린 맥주통을 수습하다가 농축된 알코올의 맥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후부터는 정식 제품화되어 독일 크론바흐 양조장에서 지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쿨른바크 아이스복의 시조새와 같은 제품이죠.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정식 수입되고 있지는 않는 게 아쉽습니다. 사실 발효주 맥주는 효모의 발효작용을 통해 알코올을 얻는데 미생물인 효모가 발효할 수 있는 최대 알코올은 약 18도가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알코올은 효모가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와인이나 막걸리, 맥주 등등의 일반적인 발효주들이 대체로 알코올 도수를 20도를 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의 알코올을 얻고자 한다면 증류로 가는 수밖에 없으며 보통 발효주를 끓인 후 나온 기체를 냉각시켜 순도 높은 알코올을 얻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스키나 보드카, 전통 소주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결국 맥주라고 불리려면 효모 발효를 통한 알코올 생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류를 통해 도수를 높였다면 이를 발효주 맥주라고 부르기에는 알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결 증류를 통한 아이스복도 맥주를 만드는 방식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논란이 있긴 합니다. 옛 독일 아이스복들은 적어도 전통이라는 부분과 함께 알코올 도수가 높긴 하나 발효주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긴 한데 문제는 몇몇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이 동결 증류를 통해 증류주보다도 높은 알코올 도수 맥주를 만들기도 했기에 논란이 생깁니다. 맥주계에서는 그 유명한 영국의 브루독과 독일의 소르시의 고도수 맥주 대결이 예가 되겠군요. 예, 약 10여 년 전 영국의 브루독과 독일의 쇼르시라는 양조장이 서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상대보다 1%라도 더 높은 도수의 맥주를 만들고자 경쟁한 끝에 위스키보다도 더 높은 57도대 맥주가 탄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저격하거나 도발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사실은 이 경쟁을 통해 두 양조장 모두 맥주계에서는 확실히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해서 크래프트 맥주 매니아들 내리에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적으로는 서로 윈윈인 경쟁이었죠. 2020년에는 으르렁대던 두 곳이 함께 57.8도의 콜라보 맥주도 내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도수의 맥주는 갑자기 튀어나온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브루마이스터라고 하는 양조장이 만든 스네이크 베놈입니다. 이 병목, 제품의 병목에 감겨있는 경고 딱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지 말 것. 맥주라고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정말 뼈도 못 추리겠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스네이크 베놈이 4년 전부터 국내에 정식 수입되어서 아직 잔여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구해다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논란은 동결 증류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게 된 주류를 맥주라고 봐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부터 먹어야 되겠죠. 예.
시사하는 알코올 도수가 3도. 3도. 이건 누가 봐도 3도짜리를 먼저 마셔야겠죠. 아니 12도를 마시고 가 걸리는 거. 아. 네. 먹어보겠습니다. 지난 편에도 마셨지만 역시 맛있는 맛이네요. 오늘은 한 모금 마시면 얘 4모금 먹는 효과네요.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냥 진짜 낮은 거 먹다가 이를 하니까 알코올은 확실히 느껴지는 진하고 진하고 강렬하고 묵직하고. 흑맥주는 아니죠. 홍맥주는 예, 색깔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갈색이라. 예. 아래쪽에 보면 이게 확연히 그 갈색 톤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18, 19편 때 이미 슈나이더 양조장의 아벤티누스 바이젠복을 시험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시험하는 제품은 슈나이더 아벤티누스 아이스복이더군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먼저 독일 복 맥주의 계보를 보면 그냥 복 혹은 트레디셔널 복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복맥주 계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으로 도수는 한 6도 초반에서 7도 초반에 이릅니다. 이것의 강화 버전이 도펠복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더블복입니다. 우리 맥주 광장에서 다룬 적이 있죠. 알코올 도수는 한 7도에서 11도 정도에 이르는 제품들도 있으며 알코올이 발효로만 생성된 제품입니다. 아이스복은 도펠복보다 평균적인 알코올 도수가 더 높은 제품들입니다. 도수의 범위는 9도에서 17도에 달하기까지 하죠. 독일의 슈나이더 양조장에서는 자신들의 바이젠복 제품들에는 아벤티누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으며 예전에 다루었던 제품은 8.2%의 아벤티누스 바이젠 도펠복,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아벤티누스 바이젠 아이스복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IPA에 대입시킨다면 8.2도의 아벤티누스는 더블 IPA에, 아이스복은 트리플 IPA에 해당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스복은 라거에 들어가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에일에 들어갈까요? 이건 라거일 수도 있고 에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스복은 도펠복 라거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슈나이더 양조장은 밀맥주 전문 양조장이며 바이젠 도펠복을 아이스복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기반이 이제 바이젠이라 라거가 아니겠죠. 앞서 언급했던 독일의 쇼르시 양조장의 아이스복을 살펴보면 아이스복과 바이젠 아이스복을 따로 내고 있으니까요. 아이스복은 독일에서 아무래도 흔하게 구할 수는 없겠죠? 네, 대중맥주 시장에서는 판매되기 힘들 거고 높은 도수 때문에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제가 독일 베를린에 있을 때 이제 레알이라는 메이저급 대형마트에서 쇼르시의 아이스복을 판매한 걸 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뭔가 판매보다는 사람들한테 이런 희한한 맥주도 있다 소개시켜주는 느낌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1유로 미만의 필스너 바이젠을 두고 낯선 6유로의 아이스복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을 테니까요. 보틀샵에 사실 어울리는 맥주기는 한데 거기서도 몇 종류 없었습니다. 맥주 매니아들에게는 아이스복이 맥주 세계관에서 가장 센 맥주라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크래프트 맥주 쪽에서도 꽤 다루는 편입니다. 현재는 독일도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 활성화되었으니 고제나 베를리너 바이스처럼 아이스복도 개체수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국내에서는 가평의 크레머리 양조장이 아이스복을 시도한 적이 있죠. 위스키 풍미를 입힌 알코올 도수 17도의 제품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비어샵에서도 소량을 받아 판매하긴 했는데요. 금세 다 판매되어 버리고 말았죠. 네, 저도 국내 양조장이 아이스복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베르리너 킨들 바이세랑 슈나이더 아벤티누스 아이스복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독일 맥주 스타일에서 뭔가 섞이거나 약화된 버전으로 나온 것을 제외하면
가장 도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게 베를리너 바이세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강한 편에 속하는 게 아이스복입니다. 그냥 양극단을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일 지역 맥주의 가장 높은 도수와 가장 낮은 도수를 비교한 거네요. 또 오늘 또 이제 독일 지역 맥주의 지난주와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두 지역 맥주를 해도 되겠죠? 네. 예, 맥주를 오늘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